광진갑 개요부터 조사 개요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광진갑은 최초입니다. 최초.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한 군데에서 했던데 그걸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광진갑 최초니까 빨리 다른 분들에게 오마이 TV 지금 같이 보자. 이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열심히 잘하시던데. 자, 개요표 보여주세요. 자,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했습니다.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했고요. 성인 남녀 506명. 크게 ARS 조사와 전화 면접이 있는데 이번에 전화 면접, 무선 전화 면접 해봤고요. 응답률 8.4% 그리고 가중치 등등이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텐데 4.4%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의미를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면서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허용오차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믿진 마십시오. 그렇지만 무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가지고 서로 싸우실 일까지는 아닙니다. 95% 플러스 마이너스 4.4%란 얘기는 샘플 500명일 때 적용되는 건데요. 100번을 던지면 하면 95번, 95번은 정상치 범위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5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4.4%의 밴드, 그러니까 총 8.8%의 밴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의 오차는 허용을 해달라. 이만큼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 95%는 신뢰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있을 때는 원래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 승패를 판독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앞서겠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면 안 되죠.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근데 한국 언론들은 다 1% 포인트만 앞서도 누가 앞서 이러는데 오차 범위 내에 경합. 자, 이 광진갑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은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붙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론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주가 주목이 되는데 이정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둘 다 대선 때. 그죠? 그다음에 김병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었다는 점에서 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자, 먼저 말이죠.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진갑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41.5, 국민의힘 31.7, 녹색정의당 1.4, 새로운미래 3.2, 개혁신당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약 10% 포인트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차이가 제법 벌어졌어요. 오차 범위 바뀌고 10% 포인트 선거 닷새 정도 남겨두고 일주일 남겨두고 저 정도 격차라면 오차를 감안해도 저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겠고요. 단 하나 전국 평균 지지율은 특정 지역의 우열이나 판세를 볼 때는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건 광진갑의 갑에 계신 분들의 정당 지지도니까 비교적 유의미하죠. 오늘 그 연합뉴스가 보도한 거 보면은 연합뉴스는 민주당 41%, 국힘 30%, 31% 포인트 차이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국조사죠. 연합뉴스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비슷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연합뉴스가 아까 보도를 했네요. 31일 날 조사한 거고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을 조사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건 전국 조사죠. 이건 전국 조사인데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비례 지지도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 정당 지지도입니다. 광진구 갑입니다. 이정은 후보와 김병민 후보가 붙은 곳이죠. 민주연합 22.5, 국민의미래 29.7, 녹색정의 2.2, 새로운미래 3.4, 개혁신당 3.6, 자유통일당 1.8, 조국혁신당 21.5, 없음이 13.2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국민의미래가 1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주연합, 세 번째가 조국혁신당으로 나왔는데, 자,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 두 개를 합치면 40%가 넘네요. 43%쯤 되는데요.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이 1% 포인트 차이니까 저건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그냥 같다고 봐주면 되고요. 이게 아마 전국 요번에 지금 관심의 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례 투표 결과잖아요. 네네네. 조국 혁신당의 강세 또는 약진은 역시 광진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된다. 네. 이게 끝까지 유지되느냐도 관심일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투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정운영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가 29.1, 부정 평가가 65.7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갤럽 조사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곳에서는 대체로 뭐 30, 3, 4, 4 뭐 이렇게 나왔죠. 그거에 비하면 광진갑에서는 대통령 국정조사가 좀 낮은 편이네요. 네, 좀 많이 박해 보입니다. 용산에서 들으면 이거 맞아? 뭐 그런 소리가 속으로야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특히 이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4.8. 그게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그 인식의 강도가. 네네네. 저건 확정적 확신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간해서는 풀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네네네. 않는다. 그 자기 성향의 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항목인데요. 아하. 매우 잘한다 또는 매우 불만이다. 네. 이것의 포션이 저건 상당히 네. 높은 겁니다. 자, 이것은 한 달 넘게 네. 지속되고 있는 네네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벨트의 상징 광진갑에서 대통령 지지도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긍정 평가가 30% 30이 미만이라는 채 안 되죠. 미만이라는 게 상징적입니다. 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관련 동의하는 주장. 자,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서가 42.7%, 정부 여당 지원을 위해서 국힘 후보가 29%,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 후보가 22.3%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들 추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부 여당 지원하기 위해서 국힘 후보가 당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29%. 네. 아까 네. 대통령 국정운영하고도 똑같죠. 네네네. 29%예요. 그 뭐 네, 네. 우연이지만 굉장히 일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정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정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 42.7%는 한 네. 1년 5개월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장기 추세입니다. 네. 자,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 광진구 갑 정책과 공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물과 능력, 도덕성, 소속 정당입니다. 자, 다음으로 총선 투표 여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워요. 물론 이제 광진구 갑만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83%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투표까지를 포함하면 97%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여론조사 모든 항목을 끝까지 참아내고 네. 7, 8분 이상 아하. 얘기 끝에 완수를 해낼 정도면 네.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음. 여론조사에 응답함으로써 네. 자신의 견해가 1000샘플 안에 반영이 돼서 아하. 보도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분들을 상대로 여쭤보면 투표율은 항상 높게 나옵니다. 역시, 그렇지만 97%면 아주 기록적인 거고 네. 제발 네. 투표 많이들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 그동안 보도에서 저 숫자 못 봤어요. 네네. 7%가 투표를 그런데 아마 하니까. 저것도 좀 있을 네. 거예요. 네네.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이번에 기록적으로 그래요. 높았지 않습니까? 네, 60 몇 %가 됐죠 지금? 기회가 되니까 네.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네. 다 아시지만 한 말씀 꼭 네,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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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나라 밖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투표 행위는 정말 소중하고 열정이 네. 우리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사관까지 네. 심할 경우에는 67시간씩 차를 운전하고 가셔야 하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냥 우리처럼 그래요. 몇백 미터 건너가서 신분증 내면 컴퓨터에서 띠리릭 해가지고 찍는 네, 네, 정도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60몇 %라는 그래요. 것은 네네.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네, 거죠. 네, 네. 자, 이따 투표율 얘기 이따가 자세히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광진갑 결과를 보고 전심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고 빨리 발표를 할 사람이 있어서 자, 사전 투표 여부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여부도 꽤 높습니다. 사전 투표를 36.7%가 하겠다고 했네요. 본 투표가 50.2고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를 찍을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를 찍을 건가? 네,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와 KSOI가 총선 여론조사 한강벨트의 핵심인 서울 광진갑을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의 이정헌 후보 44.7%,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 38.8%,
48%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오차 범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는. 네, 오차 구간 내에서 경합 중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가장 객관적이긴 한데요. 네, 둘 네, 다 선거 처음인 사람들끼리 네, 네,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44대 뭐 네. 소수점 빼면 한 39에 육박하는데 네, 네. 5% 포인트 정도 차이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5.9% 차이 네. 이렇게 되겠죠? 애매합니다만 음. 이 추세가 지금 여기는 처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각 캠프에서는 자체 조사들 해봤을 네, 네, 거예요. 네, 네, 공표 안 하는 거. 네. 이 추세가 쭉 유지된다면 네. 뒤집어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차이가 아닌가. 아.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매우 네. 돌발적인거나 네. 수습 불가할 만큼 큰 게 아니라면 안 네, 나온다면 네, 네, 네. 뒤집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5.9% 포인트라는 그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격차의 오차 무게감이. 범위 아래쪽 밴드는 아니고 네, 네,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걸쳐 있는 네, 거니까 그래요. 여기서 앞서고 조금 범위 내에서 많이 얻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만 더 부지런 뭐 이런다면 이것을 위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범위 내니까 조심스럽긴 하죠. 아마 이런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5, 60군데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로는 1,000표 미만에 네. 이렇게 경합을 하는 데가 49군데다 예. 전국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00표 이내는 여론조사로 맞춰낼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누가 왜 이정은 후보를 찍었나 또 김병민 후보를 찍겠다고 하나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표가 좀 작은 글씨여서 잘 여러분들은 안 보일 텐데 제가 이것만 포인트 하겠습니다. 40대 이정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40대가 70.2%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50대가 56.5%입니다. 반면에 김병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60대, 70대가 많은데 70대 이상에서는 6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별 표에서 의미 있는 것은 부동층이 20, 30대에 많이 있다는 건데 20대 25.8%, 30대 24.4%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도 우선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네. 투표를 할지가 굉장히 글쎄, 중요합니다. 그러겠네요.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네.